외우는 거예요. 한국사랑 코딩 외우는 거예요. 오, 손도 안 됐네. 아가씨. 네? 아, 풀면 바로 설정할 생각을 안 하나? 이 정도까지 한 거야? 그거 다 하면 그거 할 때까지 못 가. 자, 시작해보자. 자, 89페이지부터 9페이지 질문. 214번 숙제도 안 했으면 614번이야. 모르는 거지. 어? 뭘 모르는지도 모를 텐데. 614번 보세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 2차 함수 그래프니까 포물선 그려지는 거 맞지? 그리고 그 포물선의 형태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 거고, 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문제가 원하는 대로라면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포물선이 x축하고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어.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 아니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방법일 거고, 우리 이번에 2차 함수 단원 들어오면서 이게 말 그대로 x축과의 교점이 x절편인데 그 x절편이라는 게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을 x절편이라고 부르잖아. 얘가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x절편이 없어야 된대. 다시 말하면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x축보다 위에 있게 설정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되도록,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실근이 나타나지 않게 아예 허근만 나오게 해주는 설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문제 잘 적은 거 맞지?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값이 얼마인지 모를 것 같긴 하네. 하지만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결과가 1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어. 됐니? 그럼 마지막 질문. 이걸 만족하는 누구의 순서상? A, B가 어떤 수래요? 맞아. 그럼 여기에
어떤 자연수를 넣어줘야 그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12보다 작게 될 건지를 직접 찾아나가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A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1이라는 자연수일 때 얘가 1이면 B제곱은 누구보다 작아야 되지? B제곱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 A가 1이면 11보다 작아야 돼. 제곱해서 11보다 작을 수 있는 자연수는 누군데? 집중. 제곱한 수가 11보다 작게 될 수 있는 자연수 3밖에 없어? 1, 2, 3이 다 되지. 1, 2, 3이 다 돼. A에 1 넣었다면 B에 넣을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3까지 다 된다고. 3만 되는 거 아니잖아. A에 2를 넣었어. 그럼 얘 4. B제곱은 누구보다 작아야 되니? 8보다 작아야 돼. 제곱해서 8보다 작아진 자연수가 누군데? 1, 2밖에 없죠. A가 3이면 여기가 9가 될 테니까 B제곱은 2보다 작아야겠네. 제곱해서 2보다 작을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겠죠. A가 4면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A가 4인 이 순간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자연수만 넣는다는 가정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수소쌍의 개수는 1,1부터 1,3까지 3개, 2,1부터 2,2까지 2개, 그리고 3,1만 1개. 총 6개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3번이 정답이었나 보다. 이해주셨어? 카메라 건드린 거 아니지? 네. 그 페이지 더 묻고 싶은 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넘겨볼게. 90페이지 질문. 페이지도 없어? 나윤이 없어? 시영이도 없고? 91? 629번. 생각보다 빨리 왔네. 미성의 숙제 다 했니? 저요? 다음에 뭐 어떤 대답이야? 아, 모르는 분 배워가니까. 그래? 네. 근데 앞에는 항상 안 써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쓰다가. 뒤에도 안 했는데? 네, 이게 항상. 이거 앞에가 아니라 뒤잖아. 네. 자, 일단 629번 나영이가 물어보면 좀 태우자고. 629번 보세요. 전부. 자, 문제 해석해보자. 어디를 지나가면서 2,1 지나가면서 주어진 2차 함수에 뭐하는?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는데? 대입, 아니 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연립, 어? 아이 그거는 계산 방법이고, 접한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만난다고요. 어떻게? 동시에? 아이
예수야, 접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두근이 같은 거? 만나는데 접한다는 말까지도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돼. 어떻게 접한다. 두 함수가 만난다. 만나는데 그걸 만난다는 말 대신 접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종류의 문제들은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몇 개의 점에서?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거 맞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지금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만날 때 우리는 접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 중요한 건 접한다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라는 뜻이야.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뭘 구하는 문제? 빨리 문제 봐봐. 뭘 구해달래? 기울기. 아니. 두 조건을 만족하는 뭐? 기울기? 기울기 찾으면 뭐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기울기요. 응? 아니, 찾아야 되지. 얘들아. 저 두 개를 만족하는 뭘 찾는 문제야, 지금? 교점. 교점이 아니라. 문제 봐봐, 문제. 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뭘 찾으래? 도직. 왜? 2차함수 찾으라. 어디 2차함수 찾으라고 그랬어? 도직선. 직선 찾으라잖아, 직선. 걔가 하는 거지, 지금? 직선 찾으라잖아. 이 두 개 만족하는 직선. 그리고 그 직선을 찾고 난 뒤에 합리가 말한 것처럼 저 정답이 될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 기울기끼리 뺀 결과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인 거지. 직선을 먼저 찾는 거야, 지금. 직선을. 그럼 한 번만 더 합니다. 네. 직선 어떻게 만들는데? y는 y는? mx 플러스 n. 자, 맞아. 옳지. 좋아. 우리 지금부터 이거 찾는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몇 컴마 몇 지나간다고? 2,1. 2,1 지나가는 게. 그럼 2,1 지나간다는 건 이 문제가 말한 점을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 맞겠지?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 나와? 1은 2m 2m n. 더하기 n. 그래서 결론 n은 누구랑 같다? 1 마이너스 2m과 같다. 이게 2,1을 지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조금 표가 맞지 그래도? y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mx 더하기 n이었는데 2,1을 지나가게 해주고 싶다면 n 대신 1-2m이 들어가야지만 성립이 된대요. 이제부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인 거야. 이제는 한번 느낌을 물어볼까? 위에 게 더 좋아 보여? 아래 게 더 좋아 보여? 아래 거요. 좋은 이유는 뭐지? 정리할 수 있어서.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문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얘는 내가 두 가지 문자를 다 찾아야 되지만 여기는 n만 찾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2,1이라는 점을 대입해서 얻은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큰 이득을 본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문자의 값이 한 개만 남았다는 거죠. 이제 저 하나만 찾으면 돼. 근데 문제가 말했던 힌트가 하나 더 있어. 뭐였었지? 빨리. 문제가 말해줬던 정보가 하나 더 있잖아. 접해요. 접한다면 2,1만 지나는 게 아니라 그 2,1을 지나가는 직선이 여기에 있는 2차 함수하고 접하는 관계를 갖는데, 접한다는 건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럼 다시 접한다는 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교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 함수
함수끼리 연립하죠. 그래서 하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식과 mx 더하기 1 빼기 2m이라고 하는 직선의 식을 연립을 할 거야. 이게 뭘 구하는 방정식? 이게 이걸 풀면 나오는 답이 뭐지?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네. 함수끼리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야. 그럼 계산을 하면 x값이 나올 거야. 해가 나올 거야. 그 해가 뭐라 그랬어? 교점의 x좌표. 근데 교점의 x좌표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돼. 접해야 되니까. 네. 맞아? 네. 그래서 정리하자. 이쪽으로 넘길게. x의 제곱 더하기 mx-2x 합쳐주면 이렇게 상수는 마이너스 2m에다가 마이너스 1 넘겨서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올 테니까. 됐지? 그럼 한 개씩 불러줄래? 정리한 거 b의 제곱 누구야? m제곱 4일. 마이너스 4m 더하기 4에다가 b의 제곱 끝났어. 이제 마이너스 4h 하면 8일. 플러스 8m 마이너스 16 이게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판별식이 뭐가 되게 해주는 조건? 0이 되게 해주는 조건.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이 방정식은 중근.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서 접한다는 걸 완성시켜주는 정보가 된다는 거지. 맞아? 저거 m값 찾으면 나올 테겠네? m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찾을 수 있어. 인수분해로 풀든 근해공식으로 풀든. 그 m값이 뭔데?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m값이 뭐였어? 마이너스 아니 X의 좌표. 아, 이게 왜 x좌표야?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게 교점의 x좌표고 이거 풀면 누구는 누구의 값 나오는 거야? m값 나오는 m값이 뭔데 지금 여기서? 기울기야 기울기.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게 접할 수 있는 조건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뭐였는데? 기울기 차. 얘들아 이거 풀이 방법 두 가지 있어. m값 두 개 직접 구해서 빼도 되고 아니면 근과 기술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가 말하는 두근의 차를 완전제곱식의 변형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답도 깔끔하게 금방 나오는데 내가 직접 풀자. 두근 몇 동안 몇 나올까? 마이너스 6 6 또는 2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울기의 차를 그냥 직접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빼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6을 뺄 거니까 8이라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8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만 선생님이 보탤까? 지금 문제가 기울기의 차고 하는 거지. 그럼 나오게 될 기울기 두 개를 뺀 결과를 물어보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지금 선생님 어디서 어디 뺐어? 여기서 여기 뺐어. 근데 차이라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마이너스 8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말할 테니까 기억해줘. 문제에서 어떤 나오게 될 두 수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형태의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 수학에서 물어보는 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결과가 얼마인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항상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결과를 정답으로 하도록 하자는 거죠. 자, 필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하자.
이 문제는 직선을 찾아야 돼.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직선이 2,1을 지나간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 누구야? 하민이가 말했구나. 이거 먼저 표현해야겠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나타내는 식을 먼저 표현을 해놓고 걔가 2,1을 지나갈 수 있는 설정을.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포물선과 접할 수 있는 조건. 접할 수 있는 조건은 함수끼리 연립한 결과에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다 보면 정답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필기해 놓자. 자, 빨리 필기하고. 자, 다음 91페이지부터 있는 사람. (91페이지) 질문 더 없어? 네. 자, 넘겨보자. 92페이지. 이 페이지 636번 가볼게.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값을 찾아봐라.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몰라요. 몰라.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니까 알 수 있어.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지. 왜? 최소값을 갖는 문제라고 하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최소값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맞아. A는 0보다 큰 수가 돼야 된다는 거 일단 감을 잡을 수 있겠어. 됐죠? 그럼 최소값 찾을 거면 분명히 꼭지점에 y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표준형 구하러 가야겠지. 예서도 표준형 구해보자고 같이. 누구를 묶어? A. A로 묶어. 그럼 누구 남아? X. X제곱 더하기 8X 남아. 상수하는 바깥쪽에 남겨놓을 거예요. 이거 완전 제곱 되려면 1차 계수의 절반 얼마? 4. 그거의 제곱 얼마? 16. 16이 필요한 거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에 여기까지가 누구의 완전제곱?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로 나오나? 마이너스 16A로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거기에 더하기 7.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4분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얘가 꼭지점의 y좌표야. 그리고 이게 무슨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최소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16A가 8이니까 A는 2분의 1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다. 정답 2분의 1이었나 봐. 다음 문제 가볼까? 92페이지 더 638. 638번 가볼게. 이거 왜 이렇게 나쁜 거야? 자,
민석이가 물어본 문제 또 어떤 문제인지 봐보자고. 자, 첫 번째. 몇 컴마 몇 지나간다? 마이너스 1, B 지나간다. 그럼 해주자. 뭘 해줘야 돼? 대입해줘야지. 대입해봐. B는 2 마이너스 2A. 이거 분명히 좀 이따가 써먹을 거야. 마이너스 1, B 지나가는 조건이 저거야. 두 번째. 무슨 값이?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또 표준형 잡으러 가야겠네? 같이 누구로 묶을까? 2로 묶자. 그럼 누구 남아? x의 제곱 더하기 ax 남나? 1차 계수가 a인가? 절반이 얼마야? 그거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한 번 더 했다가 다시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표준형 완성되겠는데? 2에 x 플러스 누구의 제곱? 2분의 a의 전체 제곱. 얘는 계산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그래서 꼭지점은 몇 콤마면?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꼭지점이야. 그럼 꼭지점의 이 y좌표가 얘가 바로 최소값을 말하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으니까. 그럴까? 얘가 최소값 되는 거 맞을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638번이었지?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a 제곱은 얼마? 16. 그럼 a는 얼마? 4. a는 풀마 4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해? 그럼 a가 4면 b값도 찾으러 가자. a가 4였다면 b값은 이게 a하고 b의 관계잖아. a가 4였다면 근데 쌤 어. 여기 나와 있어요 A 음수라고. 아니 일단 먼저 하고 b는 얼마? a가 4일 때 b가 얼마?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4일 때 b는 얼마? 10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던 마이너스 1,b를 지나가야 된다. 꼭지점을 구했을 때 얻게 될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함수에 사용되는 a 값하고 b 값을 찾아봤더니 정답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민석이 말처럼 맨 마지막 조건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a 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을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어. b-a의 결과로 봤으니 이 문제는 14를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필기 간단하게 빨리 할까? 한 번 더. 9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 넘겨보자. 93페이지 질문. 642번 가볼게. 642번 보세요. 자, 먼저 문제가 말하는 2차 함수부터 자세히 바로 잡고. 몇 차 함수?
2차함수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록한 2차함수 나왔어. 그럼 바로 읽어볼게. 첫 번째 f에다가 누구하고 누구 넣은 게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랑 누구를 넣은 결과가 3을 넣은 결과가 어떻다? 같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봐. 지금 문제가 말한 이 설명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뭐였을까? A와 B. 아니, A, B 고체자. A와 B 동시에 못 찾아. 하나는 찾을 수 있겠네. 누구 찾을 수 있겠네? B. A. 그렇게 막 A, B 설정하지 말고 뭘 알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열리? 얘들아 봐봐.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야. 근데 여기다가 누구하고 누구 넣었을 때 이 값이 x에다가 얘들아 잘 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의 y값과 3을 넣었을 때의 y값이 같다는 걸 지금 문제가 알려준 거야.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포물선은 직선처럼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은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곡선의 점 가운데 우리가 추계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그 직선의 왼쪽 오른쪽이 대칭 관계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넣었을 때 결과가 충분히 같을 수가 있어. 맞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대답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와 3을 넣었을 때의 y값이 같다면 포물선의 특징상 칠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정 가운데 지점에 바로 축이라는 게 존재할 거야.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점이 얼마지?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과 3이 몇 칸 차이, 몇 칸이야 여기가? 4칸이야. 4칸이면 반반 2칸씩 나눠먹으면 되겠네. 그럼 중간점이 얼마겠어? 1이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을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포물선의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라는 직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길 바랬던 거예요. 됐어? 그럼 아까 막 A, B 얘기했었는데 A 구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거 추계방정식 구하면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수 만들었을 때 그게 x-1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암산 가능한 사람. 그래서 A 얼마게? A 얼마게? 이 녀석 표준형 구했을 때 표준형을 구했을 때 만들어질 추계방정식, 그러니까 꼭지점에 x좌표가 1이 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A를 찾는다면 A 얼마 나와야 될까? 에? A 2 나와야죠. 2. A가 2가 돼야 이걸 마이너스로 묶고 난 뒤에 만들어낼 완전 제곱식이 x-1의 제곱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가 2야. 네. 아니? 그리고 무슨 값?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데? 최대값 2를 갖는데 최대값 2를 갖는데 이 위로도 볼록한 포물선에 제일 위에 있는 지점의 y값이 2가 된다는 얘기도 해주고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힌트네. 두 번째 최대값이
2가 나온답니다. 그럼 우리 이거 표준형 다시 만들어 볼까? 표준형 y는 누구로 묶어? 마이너스 1로 묶어. 그럼 누구의 제곱 나와야 된다고 했어 방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최대값. 바로 문제가 말하는 최대값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 그리고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전개한 결과는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상성 얼마 나올까? 상성 1 나오겠네. 그치? 상성 1 나와. 그래서 B는 1이라 말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하고 B는 찾았어.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 알파도 필요하대. 알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 문제에서? 문제가 뭐래? 알파가 어떤 숫자야? 최대값을 갖게 해주는 x값을 알파라고 부르겠대. 최대값을 갖게 해주는 x값을 알파라고 부르겠대. 최대값 얼마 나온다고? x에 얼마 넣었을 때? x에 1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순간의 x값 알파는 1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a값과 b값과 알파를 같이 찾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알파랑 a랑 b를 다 넣을 거니까 4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필기해 놓자고. 꼭 기억해. 이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처럼 F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수를 넣은 결과가 충분히 같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가 주어진다면 명심해. 집중. 귀 쫑긋 세고 잘 들어.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 반드시 얘와 얘의 정가운데 지점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중간 지점, 바로 축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까 마이너스라고 3 넣어서 연립방정식 푼다고 그랬는데 맞아. 그렇게 해도 아마 A값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1 넣은 결과랑 3 넣은 결과 갖다 놓고 풀면 원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거야. 3 넣어주면 이거 원래 여기 A였지 얘들아. 잠깐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그리고 3 넣었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A값이 나와. 그러니까 두 함수에다가 특정 숫자를 집어서 나올 결과가 같다는 이 문제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도 축의 역할을 해야 되는 1차계에서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물선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축을 데리고 있어. 그리고 문제가 말하는 건 그 축의 양쪽 옆에 있는 두 함수값을 대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집어넣은 숫자들의 가운데 지점에, 중간 지점에 문제가 원하고 있던 포물선에 축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면 대입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1차계에서 A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가볼까? 3페이지 1분 더 있는 사람? 46번 한번 가볼게. 방정식의 두근이 얼마가 얼마래? 마이너스 1과 3이래. 선생님의 해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이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그럼 우리 뭐 할까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말해봐. 대입? 마이너스로 3을 대입할까? 근계수관계를 쓰는 게 더 중요하겠지. 두 근의 합이 얼마인데? 2야.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2라는 얘기고, 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b가 얼마게?
B가 얼마야? 이거 계산해봐.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a야. C가 얼마야? 3. 마이너스 3a야. 그래서 얘들아, 이 방정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는 0이라고 만들어진 방정식이랑 같은 녀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 지금 우리가 딱 하나 읽었거든?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 찾았어. 맞아? 아니면 두근만 알고 있으면 얘들아 방정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지? 여기로 봐. 이렇게 돼도 돼. A로 묶었을 때 두근이 하면 얼마? 2.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은 얼마야?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3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거계수 여기 이용한 것처럼. 계속 읽어볼게. 이때 함수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얘들아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 그러니까 y는 이거 그대로 적을게. a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라고 만들어진 이 함수.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걸 이용해서 a, b, c라는 문자를 a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 근거계수 여기를 이용해서 풀든 아니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아예 일차항 계수와 상수항 자리에 집어넣어서 풀든. 지금 문제가 말하는 함수는 이런 함수야. 그럼 표수 좀 가자. A로 묶어주면 누구 남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거 플러스 1 필요 없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있는 밖에 따로 빼놓고, 그래서 A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계산해서 나온 변동이니까 마이너스 4A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표준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값을 갖는다고? 최대값을 갖는데, 최대값이면 A가 무슨 수였던 거야? 음수였던 거야. 그리고 얘가 최대값인 거야. 마이너스 4A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 1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BC도 다시 찾아보면 얘들아,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6, A가 마이너스 3이면 C는 9. 이게 문제의 정답이었던 거겠지. 하민아, 자세 바로 잡아. A, B 곱한 데다가 C도 할 거니까 마이너스 8 넣고 마이너스 9가 정답이겠네. 그러면 자, 집중하자.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45분. 645번 가볼게. 첫 번째 줄.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같고 폭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영아, 폭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 폭이요. 윤희야, 폭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민서가 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폭이 같대. 그게 무슨 말이야? 두 근의 차가 같다는 거. 두 근의 차? 아니,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름을 포물선이라고 그러잖아. 네. 포물선의 폭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폭. 어? 두 근 사이의 거리? 아, 이 포물선의 폭하고 두 근 사이의 거리는 관련이 없어.
그럼 이렇게 이걸 폭이라고 불러. 이걸 폭. 그럼 폭이 같으려면 이렇게 생긴 폼을 써나고 어떤 폼을 써나고 폭이 같다는 건 얘랑 똑같은 폭을 갖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 얘보다 좁은 거 말고 얘보다 넓은 거 말고 얘랑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함수를 말하라는 얘기인 거야. 폭이 같다는 말은 얘들아, 폭이 같다는 말은 모양이 같다는 말과 같은 거. 2차 함수의 모양 결정하는 게 누구지? 2차 함수의 폭을 결정하는 게 누구야? 어떨 때는 넓게 그려주고 어떨 때는 좁게 그려주고 어떨 때는 평범하게 그려주고 그건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니? 2차함 개수. 맞아. 2차함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좁아지고 x제곱의 개수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645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폭이 같다는 말은 내가 찾아야 되는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2차 함수가 같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하민아, 이거 함정하고 시작. 모양. 포물선의 폭이라는 건 포물선이 구부러진 모양. 근데 그 모양을 결정한 게 2차 계수. 그래서 폭이 같다는 건 모양이 같다는 말, 모양이 같다는 건 이 녀석과 내가 찾아야 되는 함수의 2차 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말. 계속할게. 그 다음에 축이 얼마래? 3.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고 무슨 값이? 최소값이 5래. 그럼 이거 보고 완전히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 2차 계수는 얼마? 3.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건 이게 꼭점의 x좌표, 이게 꼭점의 y좌표. 즉 봐. 꼭지점이 x좌표, 꼭지점이 y좌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9, 3, 27 더하기 5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 이게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2차 함수였던 것 같아. 마이너스 18x. 아, 18이네. 9, 3, 27, 27. 맞네, 나머지는.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A, B, C는 3하고 마이너스 18하고 32가 되겠더라. 이 세 개를 다 더하기를 바랬던 문제니까 35 빼기 18. 17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네. 잠깐 쉬자 그러면. 이 연필 누구 거니 이건? 아니, 내가 편집을 하면 저 옆에 펴를 쏠 수. 어쩌고 편집을 하면 몇 점? 10점. 뭐를? 시험이요. 수학 시험? 아니요. 죽고 싶은 거야? 수학 100점 먹고 가방 좀. 사장님이랑. 지금 나오는 거. 자, 교수가 3페이지 질문 더 하고 싶은 사람? 자, 넘겨서 4페이지. 어? 53. 53번. 하민아, 일어나자. 자,
자, 53번 좋은 문제예요. 시작해볼게. x 얼마 이상? 3 이상. 53번이랑 54번 같은 문제인데 일단 53번 한번 해볼까? 이거 가지고 한번 54번도 스스로 한번 더 풀어보던가 해. x 얼마부터만 쓸 수 있대? 3 이상만 쓸 수 있대. 기억해줘. 함수를 그릴 건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3부터 시작해서 그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함수가 조금 이상해. 이거의 최대값이 9가 돼야 된대요. 자,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축 얼마지? 하민아, 혜원아, 정신 차려. 축 얼마야 저거? 표준형 바꾸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나오게 될 축이 얼마일까? 저 표준형 바꿔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누구의 제곱 만들어져? x는 k. x는 k가 축이야. 맞아. 얘 x는 k가 축이라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여기가 k야. 근데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그래프를 문제에서 원하기를 3부터만 그리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3이 도대체 어디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 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는 절대 3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경우 나눠서. 첫 번째,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K가 3보다 작을 때. 이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얘가 어려운 문제로 속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아니 3부터 그리려고 하는데 3이 어딘지 모르잖아. 축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축이 깔끔하게 공개가 되어 있었다면 그 축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3의 오른쪽이나 왼쪽을 잘라줬을 텐데 지금은 포물선의 축이 K로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K의 오른쪽에 3이 있는지 왼쪽에 3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 경우 나눠서 풀라는 얘기야. 여기가 얼마라고 얘들아? 여기가 K야. 근데 문제는 어디부터 그리라고 그랬지? 3부터 그리래. 그럼 3은 K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K의 조건 보고 대답해봐. K가 3보다 어떤 수일 때? 큰 수일 때. 그럼 3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왼쪽에 이 어딘가에 3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거에 맞게 3부터만 그리고자 한다면 여기서부터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노란색 그래프 보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어디가 최대값이야? 자, 문제가 시킨 대로 3부터만 그렸어. 저 그려진 그래프에 제일 높이 있는 점이 누구 넣었을 텐데? 맞아, K 넣었을 때야. K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K 넣은 거 불러줄래? K 넣은 거 얼마야? 야, 집중 좀 하자. K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얼마야? 아니 여기다가 K만 넣고 계산하라는 건데 어려운 거야 지금 선생님 요구가? K제곱이잖아. 그 K제곱이 이 그래프에서의 꼭지점의 Y좌표야. 그게 최대값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 하지만 우리 약속했지? 이 약속했었잖아. 그러니까 정답을 얘만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 더 있죠. 어떤 경우냐?
여기가 K거든? 여기가 K야? 근데 약속했어. K가 3보다 어떤 수일 때? 그럼 3은 어디 있는 거야? 오른쪽. K의 오른쪽에 이 어딘가에 3이 있지 않았어? 여기쯤에 3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3부터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이번엔 여기서부터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노란색 그래프 보고 대답할 거야. 누구 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니? 3. 그렇지. 이번엔 3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3 넣어준 거 얼마인데? 3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9 플러스 6K야. 이게 무슨 값이 돼야 된다? 최대값이었던 9가 돼야 된다. 그래서 6K는 18,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건 3보다 작은 조건이니까 정답이었어 아니었어? 이건 정답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3이라는 정답이 여기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 K값 찾는 문제였나? 3이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필기 다시 해놓고 654번도 갈 거야. 654번도 갈 거니까 빨리 들고 필기하자. 경우 나눠서 풀겠다는 얘기야. 문제가 그리고자 하는 범위가 있긴 하지만 그 범위를 내가 보고 있는 함수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면 정확하게 문제가 원하는 범위에 맞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 육 654번 같이 가자. 집중해서 같이 빨리빨리 들어봐. X 어디부터만 쓰래? 0부터 1까지만 그리래. 그래프 다 그리지 말고 내가 포물선을 그린 다음 0부터 1까지에 맞게만 잘라서 그 잘려진 그래프만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일단 알 수 있는 건 아래로 블록한 건 알 수 있겠다. 근데 축이 얼마니? 저 포물선 표준형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축 A. x는 a야. 이게 x-a의 제곱으로 바뀔 거니까 x는 a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x가 a인 직선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을 그릴 건데 이거 최소값이 7이 나와야 된다. 다시 축 어디라고? A야. 그래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라고? 0부터 1까지만 그리래. 그런데 여기 좀 봐봐. 여기가 A인 건 맞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나 불러다가 여기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보고 0부터 1까지 잘라봐! 시킬 거야. 0부터 1까지 한번 잘라봐! 아무도 못해. 어디에 0이 있고 어디에 1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요 A의 위치를 문제가 말하는 요 기준 내의 범위에 맞게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A가 이 범위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두 번째 A가 문제가 말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A가 문제가 말하고 있던 범위 오른쪽 끝 1보다 더 큰 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 문제가 말하는 0부터 1까지를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A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A가 맞거든. A가 맞아. 근데 내가 말한 이 첫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수예요. 얘가 0보다 작은 수야. 그럼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범위는 A 어느 쪽에 있겠어? A 어느 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겠지. 맞아. 이 경우를 지키고 있다면 0하고 1은 어디 있을 거냐? 여기와 여기에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문제가 말한 그래프. 1번 경우에서는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가 바로 저 빨간 그래프예요. 그럼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 최소값 누구 넣어야 나와 저거? 어? 이 빨간 그래프는 누굴 넣었을 때 최소값 나오냐고. 어? 아니, 좀 알아듣게 좀 크게 좀 대답해 줄래? 0 넣었을 때 나오죠. 여기가 최소값이 맞지, 여기가. x에 0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야. x에 0 넣은 거 얼마인데?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얼마야? a제곱 더하기 3이야. a제곱 더하기 3이 바로 얘가 갖고 있는 최소값. 근데 그 최소값이 문제에서 7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였지. 그럼 a제곱은 얼마? 그럼 a는 얼마? 풀마 2. 좀 똑바로 좀 대답 좀 하자 좀. 풀마 2. 그럼 정답은 누구? 마이너스 2에 0보다 작을 거라는 기준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었잖아. 그래서 최종 정답 A는 마이너스 2만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갈게.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가 맞아. 근데 그 A가 0부터 1까지 요 사이에 있어. 그럼 문제가 말하는 0부터 1까지는 0은 A의 왼쪽에 1은 A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이 조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누구 넣었을 때 최소값 나와? 여기 빨리 여기다가 A 넣어 불러봐. 함수에다 A 넣어 불러봐. 함수에다 A 넣은 거 얼마 나와? 3밖에 안 나와. 이 점의 좌표가, y좌표가 3인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최소값은 얼마 나야 된다고? 7 나야 된다며. x에다가 A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와. 근데 A 넣어봤어. A 넣었더니 답이 3밖에 안 나와. 그럼 그 3은 절대 7이 될 수 없다는 얘기겠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최소값이 7이 나올 리가 없다. 정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 여기가 A야. 근데 A가 1보다 커. 그럼 내가 그렸어야 되는 0부터 1까지는 A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겠네. 이쯤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이쯤 어딘가에 1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그린다 한다면 이렇게만 그려줘야 돼. 빨간색만. 그럼 이거 누구 넣었을 때 최소값인데? 1 넣었을 때. 1 한번 불러봐.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 불러볼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얼마? 4. 이게 7이 나오면 되는 게 이번엔 얘가 제일 낮은 값이니까 그래서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7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되고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약속은 1보다 큰 범위에 있는 a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정답 중에서도 1보다 큰 녀석만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하는 a 값은 3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밖에 없었던 거죠. 한 번 더 필기 하시고 정신들 차려라. 힘들게 와서 그냥 멍 때리다 갈래? 사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넘겨보자.
5페이지 질문 60번. 몇 번? 660번 한번 가볼게. 660번 같은 문제들은 좀 외우자. 이건 함수의 표준형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함수가 아예 아니야. 함수면 변수 하나 x만 넣어가지고 딱딱딱딱 계산했을 때 y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660번 문제 좀 봐봐. 한 개의 식에 x하고 y가 동시에 들어있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잠깐 보세요. 하민아. 누워있지 마. 자세 바로 잡아. 자, 이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문자끼리 완전 정식 만들 거야. 요거 먼저 두 개 묶을게. 그리고 마이너스 y 제곱이랑 6y 짝 지어줄게요. 숫자는 따로 빼놓을 거고. 이때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 필요하지? 한 번 썼으니까 다시 빼주면 되고 한 번 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6y 되는 거죠. 그럼 절반의 제곱 9에다가 한 번 더 빼주면 되겠네. 원래 있던 마이너스 5는 잘 챙겨주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계속 봐. 그러면 요 마이너스 계산돼서 나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9 계산돼서 나오면 플러스 9 1과 9 나왔으니까 10 10에다가 원래 있던 5 계산하면 플러스 5 이거 같은 식이거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식과 지금 모양을 바꿔서 만드는 식이 같은 식이야. 그런데 이거 무슨 값 찾는 문제? 660번 무슨 값 찾는 문제니? 최대값 찾는 문제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제곱함수들의 특징. 이거 무조건 0 이상이야. 제곱함수니까 이거 y-3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그거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 문제의 정답이 7번 5에서 어떤 제곱함수를 빼고 어떤 제곱함수를 빼는 거거든. 5에서 제곱함수 두 개를 빼는 거야. 근데 무슨 값을 원하는 문제야? 최대값. 그럼 얘들아 5에서 빼야 되는 수가 어때야지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빼는 수가? 다시 5에서 이렇게 생긴 숫자 두 개를 뺄 거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야. 그럼 5에서 얘들아 어떤 수를 빼야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큰 수, 작은 수. 여러분들 큰 거 먹고 싶으면 큰 수를 빼야 되니 작은 수를 빼야 되니? 작은 수를 빼야 최대값이잖아. 아하 참 진짜 오늘 수업 더럽게 힘드네 진짜. 아니 작은 수를 뺄수록 최대값 아니야. 5에서 10 빼는 것보다 5에서 9를 빼는 게 5에서 8을 빼는 게 5에서 1을 빼는 게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게 빼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그 답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최대값을 얻고 싶다면 제일 작은 수를 빼야 되거든? 근데 여기 적혀있어 이미. 이런 숫자들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 이상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크기가 0 이상이라고. 0 이상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0이죠. 맞아?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느냐? 최대값이 5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를 빼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를 뺐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5예요. 혹시 이거 5보다 더 큰 답 나오는 거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 손부터 말해봐. 5보다 더 큰 답이 나오는 경우 있는지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5밖에 안 되네. 왜? 저기 있는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0 말고는 나머지는 양수들이야. 양수를 빼면 뺄수록 숫자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되는 게 맞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 진짜 얘네들이 0일 때 최대값이야. 얘가 0이 되려면 x가 누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1. y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가 3을 넣고 계산을 해야지만 최대값이 5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각 문자들마다 짝을 지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0이 되는 순간을 이용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 없이 65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이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하는 유형이야. 같이 하자. x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3까지만. 655번 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데? 치환이죠. 선생님 같아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치환할 거거든? 치환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지금부터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지.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그리자. 여기 무슨 축? 여기 t축 맞아. t축이야 이거.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여기는 무슨 축? 여기는 t에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y 값이 되는 y축이 맞겠죠. 어디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거기다가 표준형 생각하면 t-3의 제곱이니까 3이 축이 되는 아래로 볼록한 폼선이 그려질 거야. 선생님 한번 대강 그려볼게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 그래 그렸어. 이제 최대값 소수값만 읽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 말한다.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치환해서 만들어낸 2차 함수지 얘들아. 그런데 x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쓰게 돼 있었지? 0부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말 지금부터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게 들어봐.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겨울방학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치환했을 때 만드신 이것도 몇 차 함수야? 이것도 2차 함수거든. 여기 무슨 축이야? 여기는 x축이야. 이거 무슨 축이에요? 이건 x를 넣어서 계산해서 얻게 될 y값이 지금은 t값이니까 여기가 t축입니다. 어디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안 그려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 이렇게. 선생님이 대충 그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성의를 보였어. 이거 축 얼마인데? 1, 여기가 1이야 1? 1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표준형만 보여봤거든? 그럼 x-1을 지금 만들고 여기가 2만 남게 돼. 그러니까 꼭점의 좌표가 1,2가 돼야 돼. 이게 절대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 되니? 자, 다시 문제 정리하자. x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쓴다고?
0부터 3까지만 쓴다고 그랬어. 여기가 지금 1인데 0부터 3까지만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쓸 수 있는 거야. 0부터 3까지만. 다시 공통 부분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길래 치환을 했고, 치환을 통해서 만든 식도 깔끔한 2차 함수라서 그래프까지 다 그려놨어. 그런데 그 치환할 때 썼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야 문제가 말했던 0부터 3까지 해당하는 그래프를 잘라낼 수 있다. 이때 내가 0부터 3까지만 그려낸 이 그래프에 무슨 역할을 하는 값이 t야? 이 함수의 y 역할을 하고 있는 게 t야.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x를 0부터 3까지만 쓴다고 한다면 다시 이 함수에 쓸 수 있는 x값을 0부터 3까지만 쓸 수 있다 한다면 그때 나오게 되는 t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 t의 범위가 된다는 거. x에다가 0부터 3까지만 넣을 거야? 그러면 t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t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지? 얘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야?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2 나옵니다. 한 번 더.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얼마게?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6이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 별표치는 x를 이 범위로 쓰게 된다면 t는 2부터 6까지만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다시 봐봐. 치환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그래프에 써야 되는 t의 범위를 찾아내질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t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쓴다고? 2부터 6까지만 쓴다고. 2부터 6까지만 쓴다고. 그럼 2부터 6까지면 여기가 3이니까 한 2쯤 되겠네. 2부터 6이면 한 이쯤 되려나? 6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치환 뻔히 보이길래 치환했어. 명심해. 치환하면 뭘 해야 된다? 그 치환할 때 썼던 식을 이용해서 치환에 사용하기로 약속했던 문자 t의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 치환하는 게 다가 아니라 치환에 사용하기로 약속한 그 만들어낸 문자 있지? 그 문자에 쓸 수 있는 범위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 범위는 누구로 찾느냐? 치환할 때 썼던 식 있잖아. 누구를 치환했는지 썼던 그 식 있잖아. 그 식을 한 번 더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x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으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y 역할하고 있는 t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찾아낸 t의 범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만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빨간 그래프만 보고 대답만 하면 돼. 대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누구 넣었을 때 최소값이야? 3 넣었을 때 최소값이야. 3 넣으면 얼마 나오게? 마이너스 4. 이게 최소값.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같아? 6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야. 이거 6 넣으면 얼마 나와? 6 넣으면 6, 6에 36, 6, 6에 36, 5 나오겠네.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최대값, 최소값, 지금은 더하는 게 질문이니까 1을 정답으로 하면 되는데 1이 정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형태로 생긴 문제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자, 문제 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봐. 657번 시작해보세요. 657번. 가음으로 부어가지고 똑바로 잘 들어. 어차피 이거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도능은 해당 사항이 없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도능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겠죠. 최대차수 전까지였으니까. 근데 당장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보거나 말거나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 당장은 지금 가온하고 동아 친구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잘 풀어야 되겠지만 기말고사 시즌 됐을 때 또 도능고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할 거야. 기영이 하는 거 지금 완벽하게 실력을 완성해 두자고. 자, 누구 치환할까? 아무래도 차수가 높은 애를 치환해주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지금부터 t로 놓기로 하겠습니다. 됐니? 그럼 치환은 뭐야? 적기 전에 중요한 거, 치환뿐만 아니라 치환할 때 썼던 그 식을 이용해서 t의 범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치환해서 그려봤자 소용없어. 그럼 t의 범위부터 찾으러 가. 이거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 그려볼게. 여기 무슨 축? 아니, 이거 x축이야. x축. x로 만들어진 이차함수니까. 이거 무슨 축? 이게 바로 x를 넣어서 계산했을 때 얻게 되는 t값이니까 t축이 되는 거죠. 어디로 블록인데?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축. 대충 암산해보니까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이쯤 있다는 이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거든? 얘처럼 그려지겠어.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쓰래?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쓰려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고 이거 축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여기부터 x에 써야 되는 값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쓰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야. 이거. 지금 내가 써먹을 수 있는 x의 조건이 저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찾으면 되느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얻게 될 y값, 지금은 t값,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놔야 되는 t의 범위가 된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얼마 나와?
1 나오죠. 1 넣었을 때 값은 얼마 나오고? 5.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치환을 통해서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거거든. 근데 그 그래프에 써야 되는 t의 조건이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만? 5까지만 써야 된다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풀어. 그럼 이제 치환한 거 여기서 씩 불러보자. y는 얘 t로 났으니까 누구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바꾸면 뒤에 숫자 얼마 빼 빠져 있어야 되지? 얘들아, 나 지금 이거 t로 놨잖아. 그럼 얘는 이거 t 아니잖아. t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야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해줘야겠지. 여기다가 3을 빼줘야 얘가 되는 거니까 t-3이 맞겠죠. 그래서 불러봐. 몇 t? 4t. 상수는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이거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이거 무슨 축? 얘 무슨 축? T축. 여기 무슨 축? Y축. 어디로 불러? 위로 블록 맞습니까? 위로 블록이고 축의 위치는 이 정도 나와 보이네. 그러니까 이쯤을 축으로 하면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어. 이게 치환해서 얻어낸 그래프야. 근데 얘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맞다고? 1부터 이걸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1부터 5까지만 파란색 그래프가 보고 이제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수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빨리 계산해줘. 2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최대값? 여기다가 2 넣고 계산하면 최대값 얼마 나와? 3 나오게 돼. 이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을 누구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최소값 나오겠네. 5 넣은 건 얼마인데?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였던 거지? 곱을 원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18을 정답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이따가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한 번 더 올 테니까 그때 교재하고 클리닉까지 끝난다면 보내줄 거고 아니라면 또 1시간 동안이라도 남아서 더 풀고 가는 걸 하겠습니다. 저 어떤 거 이걸 먼저 풀어야겠죠. 그럼? 쉬는 시간이에요? 어?